네, 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 옆에 계신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4살이고요. 지금 딸 이제 13개월 된 딸 키우고 있는 네. 닉네임은 가난했던 아빠입니다. 결혼도 하셨고 13개월 자녀도 있으시고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여기 비전동에 네. 저기 지금 신명나리 아파트라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요. 뭐, 내년 5월에 이제 A54 음, 거기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양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대략 총 3억 천 정도 되는데 네. 저번에 이제 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대금리를 이용해서 네. 최대한 지금 다 제하고 나면은 제가 네. 투자 가능 금액이 2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여유 자금이 2천 정도 되신다? 네, 주담대를 받았을 때 네. 지금 제가 이제 따로 주식 계좌 이제 삼성전자 거기에는 지금 대략 3천 원금이 3,500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500이라서 네, 지금 3천 3천 정도. 정도. 이거는 뭐 오르겠죠? 네, 저는 지금은 계속 월급에서 좀 남는 거를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전 정도 됐어요. 그 역행자에서 나온 것처럼 네. 역행자는 게임이 삶의 이유였잖아요. 저도 네, 이제 그렇죠. 30살까지는 게임이 네. 삶의 이유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제 직장 생활에서 삼시세끼 다 주고 아. 그리고 퇴근하면 맨날 게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밖에 쓸 돈은 없고 그냥 저축이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는데 30살까지 해서 1억을 모셨어요? 네, 30살까지 본격적으로 제가 26살에 평택에 왔는데 네. 본격적으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네. 시기가 26이고 네. 거의 90%를 저축을 했으니까 네. 그 전에는 그래도 한 1, 2천 정도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1억을 모았어요. 그렇죠. 저축이 답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네. 그때 1억 정도 모으신 거는 시드머니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1억을 모아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 분양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3억 천인데 내 돈이 여기에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세요? 예,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얼마 정도 받아요, 그때? 제가 이제 디딤돌을 제가 이제 네. 외벌이다 보니까 디딤돌이 네. 이제 됐는데요. 그러면은 70% 했을 때 네. 2억 3천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요번에 이제 뭐 방공제까지 제하고 네. 나면 네. 1억 9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묶여 있는 전세금이랑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네. 방금 말한 것처럼 딱 2천 정도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은 지금 딱 2천 정도 생길 있으세요? 겁니다. 내년. 근데 이제 내년 5월 달까지 만약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러면 이게 그 등기 칠 때 대출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제가 지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5월까지는 만약에 이 디딤돌도 내가 만약에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있거나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어요. 5월 그 등기할 때, 등기 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인하고 지금 혼인신고 되어 있어요? 네,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면 부인 명의로 지금 할 수는 없어요. 한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난했던 아빠님은 5월까지는 몸을 사리셔야 돼요. 네, 5월까지. 네. 이때 등기를 딱 치세요. 네. 치시면 어쩌면 이때 가서 사실 이 예상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렇게 된 경우가 고켈린 같은 경우거든요. 네. 이게 뭐 시세가 오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 시기가 되니까 분양가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등기를 치고 다 대출금을 제대로 받아서 더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전에 만약에 부인이나 가난했던 아빠님 명의로 뭔가를 산다라고 해서 뭐 1주택 이거 최초 이거가 아닌 상태로 돼버리면 완전히 큰일 나요. 그때 주택 이거 모든 그 대출 이런 조건들 다 박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몸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5월이면은 6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시고 임장 다니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이 계속 한 달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12% 룰이 다주택자 12% 룰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다못해 아파트가 지금 임대사 주택 임대사업자는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5월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책 읽으시고 네. 즐겁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1억 정도를 모았다는 거 저축하셔서 이걸로 1억 가지고 땡 했으면 이게 참 그렇지만 이걸로 이렇게 또 그 청약도 당첨이 되셔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덕은 이게 지금 A53은 24평인가요? 25? 네, 25평? 네, 24평인데 32평 기준으로 10년 후면 다 20억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럼 내가 이게 한 10년 후에 한 10억만 돼도 어딥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 5월 달 딱 등기를 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네요. 네.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동안 부동산 책도 읽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임장을 부인이랑 많이 다니세요. 네. 예, 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임장도 하시고 그래서 6개월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괜히 잘못해서 수액 투자했다가 이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또 사실 6개월의 공부가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죠. 뭐 6개월에 사람이 갑자기 확 이렇게 무슨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인이랑 책도 읽으시고 임장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가족 여행 대신 임장. 네. 그죠? 네, 그렇게 다니시면서 6개월을 즐겁게 보내시면서 이때 딱 그 입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투자는 하세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건데 리치움원 중에 일단 소액으로 시작할 거면은 예. 가까운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도 그럼요. 여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여기 신도시 옆에 지금 구도심이 사실 신도심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구도심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저희 안양이 그랬었거든요. 네. 안양, 평촌, 신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도심은 굉장히 그 낮게 있다가 그 구도심에 있는 빌라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거기가 더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5월까지는 즐겁게 가족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렇게 이해 안 되지는 않았고요. 응. 이제 책을 예. 제가 이번 달에만 그 역행자 이후로 3권을 읽었는데 아, 뭐뭐 그 읽으셨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좀 네, 되셨어요? 너무 이해가 됐고요. 아, 그랬구나.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더 오늘 강의하셨을 때 예. 뭔가 더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예. 한 번 읽었으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왜 장기로 가야만 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너무 와닿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니 투자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해가 잘 되셨고 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고 오셨으니까 더 이해가 더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더 잘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이제 우리 가난했던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이 따라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직장 생활하고 90% 저축을 했는데도 결혼도 그 나이 하셨으며, 그죠? 그 다음에 또 때마침 이렇게 청약도 딱 당첨이 되시고, 자녀분도 벌써 34살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자분들이 서른이 됐을 때 우울한 이유가 그거예요. 서른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편도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 다음에 뭐 번듯한 사회적 명예도 없어. 뭐 이러면 굉장히 우울한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 가난했던 아빠님은 지금 뭐 굉장히 뭐 컴퓨터만 하면서 90%를 계속 모으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보면 딴 사람 같으면 지옥 같은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즐겁게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 독서 클럽에 가서 그 부인을 만났다는 게, 야, 저렇게 신의 한 수일 수가. 내가 클럽을 가지 않고 독서 클럽을 갔다는 거. 나이트 클럽을 가지 않고 독서 클럽을 갔다는 거. 네. 그게 너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줬어요. 저기 독서 클럽 가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났던 사람이 있더라. 야, 참 대단하다. 독서 클럽은 어떻게 가셨어요? 제가 30살이 되게 딱 됐을 때 네. 병이 한 번 왔어요. 뭐죠? 구안화사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얼굴에 왼쪽이 네. 마비가 됐는데 너무 그때 무리하셨었나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30살까지 저한테는 직장 퇴근하고 게임밖에 없었는데 이 게임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고 좀 전략적인 게임이거든요. 네. 지금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임인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이 게임을 더 중요시하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병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으면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게임에 인생에 게임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딱 병을 이제 구하나다라는 네. 병을 얻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딱 병원에 갔는데 네. 이때도 좀 미련했던 게 구하나다 지병이 오면은 골든 타임이 일주일 정도가 있거든요. 아, 이게 일주일이 되기 전에 빨리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뭐 침을 맞거나 하면은 빨리 이제 된대요. 근데 그렇구나.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왼쪽에 이제 볼에 감각이 없으면 입술이 감각이 없으면은 양치를 해도 막 흐르거든요. 네,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갔죠. 근데 의사가 되게 미련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를 돌보질 못하느냐. 근데 그때까지 저는 게임에 너무 이제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아픈 것도 몰랐던 거예요. 야, 네, 그래서 그때 의사분이 책을 한 권 네.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서 지금은 네, 뭐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던 거예요. 습관의 재발견이라 그래서 어쨌든 습관의 재발견. 그게 딱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은 표지에 나는 팔굽혀펴기 하나만으로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라는 거죠. 제가 운동을 안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운동을 해서 빨리 활력을 돌게 해서 얘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팔굽혀펴기 한 번 할 때마다 오늘 하루는 다 했다. 그렇게 하면서 대신 맨날 한 개씩만 해라. 팔굽혀펴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30개, 40개 막 이렇게 늘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32살이 됐을 때 이제 그 책의 위력을 좀 알았다 보니까 와. 이제 저도 이제 좀 외롭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때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무조건 게임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외로움도 없었겠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오로지 게임밖에 없었어요. 돈도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주고 그때 당시에는 주말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출근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거기다 기숙사로 혹시 시대한 우리 아파트 아실까요? 몰라요. 비전동에 시대한 우리 아파트라고 해서 기숙사로 거기를 제가 8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숙사비로 나가니까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거고 아무튼 뭐 32살에 이제 책의 위력을 한번 맛봤으니까 이제 모임을 통해서 우연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독서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가봤죠. 근데 갔는데 정말 대부분 이제 다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이제 한 명씩 돌아오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책 한 권밖에 못 읽었으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런 저를 알아봐주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난 거죠. 서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저보다 이제 독서 모임 더 많이 나왔어가지고 말을 더 잘했고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구나. 원래 그 목적은 정말로 독서를 습관하려고 나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잘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정말 내가 그 지병이 왔을 때 이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독서 치료. 네. 이거 완전 독서 치료를 독서 경험을 치료. 한 거잖아요. 네. 야, 그러니 이 책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하신 거고 또 네. 독서 네. 모임에도 나갔더니 뜻하지 않은 또 좋은 인연도 만나고. 그 종교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저 무교.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슨 뭐랄까 좀 하나님이 뭔가 인도를 해주는 것 같은 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뭔가 막 굉장히 덕을 많이 쌓고 사셨나? 어머니가 불교신데요. 네. 어머니 지금 다 집안이 원래 다 기독교인데 저희 어머니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힘이 저는 느껴져요. 가나안의 아빠님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지만 뭔가 모든 게 이렇게 다 굉장히 운이 막 다 돌아가게 이렇게 뭔가 설계된 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 들어서 약간 소름이 돋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뒤에서 굉장히 우리 가난했던 아빠님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줬거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대충 산 거 치고는 너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살진 않으셨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계획이 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무계획이었어요. 무계획이었는데 결혼도 하셨고 집도 했고 자녀도 낳고 돈도 제대로 잘 모았고 예? 야, 진짜 놀랍네요. 좀 사실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굉장히 럭키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행운이 따르셨던 삶이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30 전에 결혼했으면 30 이때 해가지고 뭐 결혼하고 집 있고 이러기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 정말 너무너무 이제 34인데 모든 거를 다 갖추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잘 사시고 또 발전하는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저도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네. 습관의 제가 그러면.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6월 그 입주할 때까지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책 읽으시고 그렇게 내공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